교육선전국장이십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전화 연결해서 노조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 파업 찬반 투표는 이제 어제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노조원의 총 몇 분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찬성을 하신 겁니까? 네, 투표에는 총 5,298명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중에 4,078명의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시기는 근데 지금 파업 시기가 지금 미정인 상황이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이제 택배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정부 관계부처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와 협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 정말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기를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예. 그런 시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언제쯤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런 거를 지금 밝히실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 계획이 저희가 앞서 짚어봤지만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에서 빚어진 사건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된 건데 지금 일부 다른 아파트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봉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파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부 이제 갈등이 봉합된 아파트들과 그러지 못한 이번에 고덕이나 이전에 다산 신도시 같은 데의 큰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택배 노동자들 간의 대화회장이 마련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아직 대화회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나 방향들이 설정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 택배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뒷짐지고 입주자와 택배 노조 간의 문제로 사실 이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입주민회에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니까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추라. 그러니까 즉 저상 차량을 도입하면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 택배 차량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보통 화물 칸의 높이가 약 한 180cm 정도 되고 전체 높이는 한 2.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현재 그 고덕 아파트나 일반적으로 보면 2.3m, 2-3m 정도의 주차장 높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주차장 주차장 높이가 2.3m이기 때문에 일반 그 차량들, 2.7m인 일반 차량들은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수레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차량을 저탑 차량으로 바꾸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바꾸는 것도 전부 사비로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돈을 내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이제 예, 아무튼 뭐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될지도 굉장히 시간을 좀 들여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게 기존의 노동 강도가 실제 저탑 차량이나 손수레 이런 거를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탑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은 화물칸 높이가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탑 차량의 경우 127cm 정도 되는데 일반 성인 남녀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사실 허리나 목을 숙이면서 일을 해야 되게 되는 거고요. 예. 중요하게는 그 화물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을 택배 노동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수백 번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소위 말해서 이제 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탑 차량을 이용하는 택배 노동자들 대다수가 허리나 목, 어깨, 손목 등의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엔 택배 기사님들 몸에 무리가 오는 상태로 일을 지속하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에 그 행정 조치나 감독 권한을 좀 강력하게 행사해달라 이런 입장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5월 4일 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저탑 차량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당시 이제 청문회에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저탑 차량을 이용하면 근골격계의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지 못한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골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 저탑 차량에 대한 실태 조사,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나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운행 중지 명령 같은 강력한 어떤 감독 권한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응답은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께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파업 참가 인원이 한 2,000명 가깝다고 저희가 보면은 택배 운송에 차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전체 택배 물량의 10% 정도 차지하는 게 신선식품인데 이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거부하시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을 때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불가피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신선식품회 같은 경우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서브 터미널에서 물건을 받은 그날 당일날 배송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했을 때 이 물품에 대한 배송을 택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택배사를 네.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단 지금 파업 돌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택배사들과 이제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정치권과 정부부처가 택배사와의 어떤 협상이나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파업의 목적 자체가 파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배사가 이런 아파트들에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대란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어라, 직접 해결해라 이런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기 이전이라도 택배사와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좀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